2013년 5월 6일 미국 아침 아메리카. 전역을 뒤흔드는 감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 사는 남성 찰스 렌지가 집 주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찰스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그곳은 찰스가 아는 남성의 집이었고 거기서 확실히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스는 곧바로 집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그곳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집 안에는 다른 2명의 여성까지 총 4명이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찰스는 이들을 구출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25명의 젊은 여성들이 희생된 오래된 무라드 사재기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왜 그녀들은 10년 동안이나 도망칠 수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범인의 치밀한 계획이 너무도 수지타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피해 여성들이 감금당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이 밝혀진 2013년으로부터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2년 8월 23일 당시 21살이었던 미셸 아니와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셸은 달리는 채 손을 흔들며 운전자 남성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미셸은 왜 그런지 남자를 의심하지 않고 그의 채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바로 클리블랜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아리엘은 강아지를 보여줄 것이 있다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남자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셸은 좋아하는 강아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아리엘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리엘이 2층으로 안내한 곳에서 공격을 당해 그대로 감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감금당했습니다. 미셸의 감금으로부터 8개월 후인 2003년 4월 21일 당시 17살의 소녀 아만다는 아르바이트 장소로 가는 길에 아리엘에게 차에서 내려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 빈 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아리엘은 그대로 집으로 데려가 아만다를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만다의 감금으로부터 1년 후인 2004년 4월 당시 14살 소녀 지나를 아리엘이 감금했습니다. 아리엘은 진에게 집에 가는 길에 자신의 딸이 사라졌으니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나도 이 권유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아리엘의 차에 올라타 감금당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 소녀를 아리엘이 알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미셸의 아버지는 실제 친구 관계였을 수도 있고 아만다와 지나의 경우 그녀들의 친구 후견인이나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실제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그녀들을 안심시키고 차에 태워 집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을 겪으며 감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세 사람은 10년 동안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피해 여성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 갇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각 방은 1.8m 정도의 매우 좁은 방으로 문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식사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신적, 신체적 폭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허락되었으며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아리엘은 세 사람을 다르게 대하며 서로에게 경쟁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녀들은 평소에 만나지도 대화할 일도 없었지만 어느 해에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의식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먼저 납치된 미셸은 다른 두 여성과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BBC 인터뷰에서도 자신만 유독 심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들이 서로 친밀해지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리엘이 외출하면서 실수로 방해 문고리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를 발견한 아만다는 망설임 없이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너무 오랜 감금 생활로 인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만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현관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한쪽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문틈 사이로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찰스였습니다. 아만다는 이렇게 엄마가 되면서 생긴 희망을 통해 10년의 감금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리엘은 체포되었고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여전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리엘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의 내면에는 큰 어둠이 있었습니다. 아리엘 카스트로는 1960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어머니에게 입양되어 자랐으며 어머니의 폭력과 이웃 남자아이의 괴롭힘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아리엘은 20살이 넘었을 무렵 결혼하여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그의 내면에 남아 있었고 이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리엘은 2번이나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체포 이후 아리엘은 자신이 저지른 감금과 폭행의 죄를 인정하며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은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어렸을 적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고, 아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차에 타거나 집에 놀러 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밝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